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코칩 기본 정보랑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눴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또 시장 경쟁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요. 오늘은 2025년 6월 1일인데요. 이 시점 기준으로 코칩에 대한 투자 판단, 그 핵심이 될 내용들을 좀 더 파보겠습니다. 재무 분석부터 시작해서요. 기술적 분석, 매매 전략, 그리고 종합평가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가장 기본인 재무 상태부터 좀 짚어볼까요?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초기 화면에 명시된 날짜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포트폴리오의 5% 미만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적 보니까 매출은 334억 원. 전년보다는 1.5% 늘긴 했어요. 네, 매출은 그런데 문제는 이익 쪽이죠. 맞아요. 영업이익이 29억, 순이익 32억. 이게 전년 대비해서 30% 넘게 확 줄었네요. 수익성이 좀, 그쵸? 네, 확실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한 8.69% 정도고 순이익률도 9.68%니까요. 하락폭이 좀 있었죠. 올해 1분기 실적도 아직은 매출 86억에 영업이익 4억. 아직은 좀 부진한 흐름 같아요. 맞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면 일시적인 생산 차질 문제라던가 아니면 비용 증가 이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 네. 근데 또 너무 안 좋은 쪽만 볼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재무 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안정성이요? 어떻게 좋아졌나요? 네. 2024년에 상장하면서 자본을 확충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2023년에는 63.55%였는데 작년엔 17.43%까지 확 낮아졌습니다. 와, 정말 많이 개선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해졌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기초 체력,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기 실적은 좀 주춤했지만 재무 구조 자체는 더 건강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증권사 전망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매출 한 386억, 영업이익 41억 정도로 회복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 쪽은 단기 부진이라 안정성 개선, 회복 기대감 이런 게 섞여 있네요. 그럼 주가 흐름, 이 기술적인 측면은 지금 어떤가요? 5월 말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소식으로 확 올랐다가 또 30일에는 한 5.5% 조정을 받았어요. 13,180원. 지금 상황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 기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재미있는 국면입니다.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같은 전통적인 지표들은 보면요. 아직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상승 신호요? 네. 예를 들어서 MACD 값을 보면 1473.33인데 이게 시그널 값 마이너스 566.12보다 훨씬 위에 있거든요. 상향 돌파한 상태고 또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PDI가 41.69인데 하락 압력인 MDI 13.42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상승 힘이 더 세다는 거죠. 아, 장기 지표들은 괜찮군요. 그런데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신호들이 있어요. RSI 지표라고 있는데 이게 75.41까지 올라왔어요.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과매수 구간 진입, 단기 과열이군요. 네. 그리고 특히 ESI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 기술적 지표를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수 점수는 7.5점인데 매도 점수가 무려 91점이에요. 91점이요? 네. 종합 점수도 8.25점밖에 안 돼서 이건 거의 강력 매도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나 조정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수급은 어때요? 외국인들 움직임 같은 거?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급등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은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은 오히려 팔았어요. 아, 급등할 때 개인은 추격 매수하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좀 했군요. 네, 그런 패턴을 보였죠. 외국인 지분율 자체는 아직 0.73%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와,
지표들이 좀 엇갈리네요. 장기 추세는 괜찮아 보이는데 단기 과열 신호가 너무 강하고 이런 상황이면 투자 전략 짜기가 좀 애매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바로 따라붙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분할 매수요? 그럼 언제쯤, 어느 가격대에서요? 시점으로는 글쎄요. 한 6월 중순에서 7월 초 정도. 가격대는 지금 현재가가 13,000원대니까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받은 가격.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네. 그리고 기술 쪽 지표를 좀 더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RSI가 과열 구간이랬잖아요. 이게 좀 내려와서 한 50 근처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ESI 종합 점수가 지금 너무 낮은데 이게 한 20점 이상으로 좀 회복될 때 그럴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 지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재료는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인 테마고 또 하반기에는 그 MLCC 수요 증가 기대감도 있고요. 코칩 자체 기술인 칩셀 리튬이 초소형 2차 전지 매출 확대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도는 언제쯤 생각해야 할까요? 목표가 같은 거요? 매도 시점은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목표는 올해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하고 나서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18,000원에서 2만 원? 네. 그리고 2차 목표는 내년 상반기쯤에 칩셀 리튬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인공지능, AI, 투자 사이클 흐름을 보면서 한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오, 장기적으로는 꽤 높게 보시네요. 네, 뭐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거나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하면 당연히 목표가나 손절 기준선, 예를 들어 9,000원 정도를 잡았다면 이런 것들은 계속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하죠.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코칩에 대한 최종 평가, 종합적으로 한번 내려주시죠.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코칩의 투자 매력도는 5점 만점에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4개. 오, 꽤 높은 점수인데요? 네, 이유를 좀 정리해보면 일단 재무적으로는 단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안정성이 개선됐고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역시 성장 테마죠. AI 데이터 센터,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요.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나 ESS 같은 이런 아주 강력한 성장 테마의 중심에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 초소형 2차 전지 분야, 특히 칩셀 리튬 관련해서는 진입 장벽도 꽤 높고 이게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테마와 기술력. 그렇죠. 물론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 실적 변동성, 그리고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 또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것들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네,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단기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즉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중장기 투자가 좀 적합해 보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뭐 80%에서 한 150% 정도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로 80에서 150% 수익률 목표. 네, 물론 AI 테마가 계속 이어지는지 또 신사업 성과가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체크하셔야 하고요. 네, 오늘 코칩에 대해서 정말 재무부터 기술적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과 종합평가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지금 시장의 의식은 대부분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나 아니면 MLCC 쪽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칩이 가진 그 초소형 2차 전지 기술, 특히 칩셀 리튬, 이걸 통해서 기존의 건전지 시장을 대체하려는 그 잠재력, 이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건전지 대체 시장이요? 네, 어쩌면 이 부분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런 테마들보다 훨씬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해 쉬운 K주식 분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분석이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